이별이 다 끝인 것 같잖아요?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암스테르담에 살고 있는 혜리미 언니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완전 봄 날씨. 비 오는 날에 하면 너무 궁상 맞으니까 이렇게 좀 화창한 날에 지난번 이야기에 이어서 제 국제 커플 이별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지난번 영상을 보지 못하셨을 분들을 위해서 잠깐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유럽 남자친구와 한국에서 장거리 연애를 계속 하고 있다가 서로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같이 정착할 수 있는 새로운 제3국을 찾아서 네덜란드에 오게 됐어요. 그래서 둘 다 같이 석사하고서 서로 이제 기반을 잡던 과정에서 헤어졌는데요. 저는 이별의 경험이 아주 부정적인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그렇게 믿고 있고,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좀 에너지가 생기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제는 정말 에너지가 생겨서 그냥 편하게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걸 넘어서서 아주 유튜브에다가 떠들고 있는 혜림이 언니입니다. 이별의 경험이 그렇게 항상 부정적이지만은 않다고 생각해서 긍정적인 이별 얘기도 많이 나눠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각자 행복을 찾아 떠난 이후에 정말 행복한 그런 모습도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진짜 거기서 너무너무 소중한 교훈들도 많이 얻었고, 제 삶에 있어서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들을 너무 무겁지 않게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국제 커플? 헤어지고 난 후에 깨달은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건 정말 제가 헤어지고 나서 뼈저리게 느꼈던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니까, 얘기를 듣고 공감해주시는 분들이 있다면 되게 기쁠 것 같아요. 뭐 공감하지 못하더라도 개인의 이야기니까 그렇게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국제 커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반드시 국제 커플에만 국한되는 얘기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경험이 그런 경험이었기 때문에 국제 커플이라는 타이틀을 붙여보았습니다. 첫 번째, 제가 8년 연애를 하고 헤어지고 뼈저리게 느낀 점은 이 세상에 당연한 건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게 없다는 거가 무슨 뜻일까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제 남자친구를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했었어요. 그냥 이 사랑은 너무 당연한 사랑이고, 이 사람은 항상 내 옆에 있어줄 사람이고, 그건 너무 당연해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난 후에 굉장히 충격이 왔었죠. 이 사랑이 당연한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든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당연한 거가 없구나.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당연히 내 옆에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이 모든 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되게 삶이 좋아지는데 왜 좋아지냐면요, 그냥 이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되게 감사하게 돼요.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당연하지 않기 때문에 노력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남자친구와의 관계에서만 당연함이 없다는 걸 넘어서서 그냥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당연한 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된 이후로 굉장히 많은 것에 되게 감사를 하게 됐고, 그리고 많이 노력하게 됐어요. 관계에 있어서는 특히. 그리고 제가 그동안 갖고 있던 많은 편견들이 사라졌어요. 근데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내 그 당연함의 기준에 따라서 많은 것들을 판단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남자친구랑 헤어졌는데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그 생각의 과정에는 뭐 여러 무수한 밤들이 있었겠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세상에서는 정말 당연한 건 없다. 내가 당연하다고 믿고 있어도 사실 그게 당연하지 않을 수가 있다. 어떻게 보면 저와 남자친구가 정말 당연하고 정말 영원할 것 같은 그 관계가 깨어짐에 따라서 제 세계관이 바뀐 거였는데, 근데 이 세상에 당연한 게 없다는 걸 생각하고 난 이후로 제 삶의 방식이 되게 좋아진 것 같아요. 그냥 여러
면에 있어서 되게 감사하게 되고 상대방을 볼 때 제 스스로 마음대로 판단하지 않게 됐어요. 네, 그거가 제가 얻게 된 교훈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 결국은 내 삶이다 라는 걸 느꼈어요. 결국 내가 어떤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내 파트너와 정말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더라도 결국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주체는 나다 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나만이 나를 가장 잘 돌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남자친구와의 관계가 잘 나아가지 않다고 느껴졌던 한 2년 정도의 시간 동안 너무 스스로를 잃어버린 것 같았거든요. 스스로가 빛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 관계에 있어서 내가 자꾸 사라지니까 더 상대방한테 기대게 되더라고요. 내 중심이 없어지니까. 그냥 그 관계에서 나를 계속 맞추려고 하고 남자친구에게 나를 맞추려고 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제 색깔이 없어지고 제 삶의 중심도 약간 제대로 서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 삶이 되게 색깔이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굉장히 자존감도 많이 잃게 되고 자신감도 많이 잃게 되고 근데 그런 자신감이나 자존감이 없는 모습을 보면 파트너는 제 남자친구는 더 매력을 잃게 되고 약간 이런 식의 반복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비록 8년이라고는 아주 긴 시간을 연애를 했고 뭐 거의 가족과 다름없다고 생각했지만 가족과 파트너는 엄연히 다른 것 같고 파트너는 어떻게 해서든 그 베이스가 attraction? 매력에 의해서 유지되는 베이스잖아요. 뭐 결혼하신 분들은 다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 저는 제 연애 경험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근데 그 연애 관계에 있는 파트너의 가장 큰 베이스는 아무래도 서로에 대한 매력인 것 같아요. 매력? 호감? 저는 그런 제가 자신감 잃고 스스로를 잃어가는 모습에 남자친구도 매력을 점점 잃어갔던 것 같고 저도 그런 모습을 보고 계속 지치는 것 같고 그냥 그 사이클의 반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 삶은 아무리 내가 남자친구가 옆에 있더라고 하더라도 이 삶은 내 삶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남자친구랑 같이 있을 때 외롭잖아요? 이건 진짜 상대와 함께 할 때 느끼는 외로움은 나 혼자 있을 때 느끼는 외로움보다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누가 옆에 있는데도 외로운 느낌 있죠. 그래서 그 외로움은 남이 채워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채워줄 수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이 모든 게 다 결국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로 돌아가는데 예전에 남자친구랑 너는 어떤 파트너가 이상적인 파트너인 것 같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저는 그때 나는 나무 같은 사람이 이상적인 파트너라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무를 생각하면 괜히 그런 따뜻한 느낌이 있잖아요. 나무를 생각했을 때 나에게 양분을 주고 에너지를 주고 그늘이 되어주고 나는 그런 나무 같은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남자친구랑 헤어질 무렵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진짜 그렇게 내 나무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나에게 나무가 되어주지 못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슬펐죠. 이 세상에 나에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은 그런 존재는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헤어진 후에 제가 요가를 시작했었어요. 근데 요가를 하면 혹시 요가 하시는 분들 알 수도 있는데 나무 포즈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나무 포즈를 하는데 그 요가 선생님이 자 이제 다 스스로 나무가 되어서 자신을 잘 지탱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순간 약간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때 들었던 것 같아요. 아, 남이 나에게 나무가 되어주기를 바라지 말고 나 스스로가 나의 나무가 되어주자. 내가 나의 나무가 돼서 든든하게 뿌리를 내리고
나에게 에너지를 주고 나에게 양분을 주고 스스로가 나에게 그늘이 되어주자 내가 나의 나무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때 문득 진짜 뭔가 반짝하면서 그런 생각이 지나갔던 것 같아요. 나무 포즈를 지금도 갑자기 나무 포즈를 요가에서 제일 좋아하는데요. 술 마시고 해가지고 잘 안 돼. 나무 포즈를 할 때마다 그 생각이 나요. 아, 내가 나의 나무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나무가 제게는 어떤 메타포처럼 남아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 중심을 잡고 사는 삶에 대해서 스스로 온전하게 하나의 인격체로서 하나의 인격체가 돼서 사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의 나무가 되어줍시다, 여러분. 네. 그리고 다음은 이건 사실 조금 슬퍼요. 그의 가족은 나의 가족이 아니다라는 거인데요. 만난 지 한 7, 8년 정도 됐으니까 거의 제 가족처럼 저도 그 남자친구 가족들을 대했어요. 그리고 저는 형제가 없는데 남자친구는 누나가 2명 있고 굉장히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고 그래서 항상 그 크리스마스나 이럴 때 남자친구 집을 가면 너무 그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나도 이런 가족을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이거는 근데 뭐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헤어지고 난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그 가족이 멀어지더라고요. 그거는 어쩔 수 없죠. 그걸 제가 바랄 수는 없는데 저는 이게 항상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저랑 그래도 남자친구는 어떤 인연의 끝? 그러니까 결말이라도 내고 관계가 끝이 났지만 그 주변에서 생겼던 여러 관계들은 아무런 마무리도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나고 박제가 돼버리잖아요. 너무 속상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건 특히 국제 커플이라면 더 크게 와닿을 수 있는 부분인 게 서로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그 각자의 세계에서 이렇게 연결된 사람들이 많이 생겼는데 헤어지고 나면 당장 물리적으로 만나기가 되게 힘들어지잖아요. 저는 예전 남자친구의 친구들이랑도 잘 지냈었는데 이제는 그냥 정말 아예 딱 끊겨서 그냥 인연이 그대로 끝나버렸잖아요. 어떤 뭐 작별 인사를 할 틈도 없이. 그게 되게 아쉬운 것 같아요. 특히나 가족은 굉장히 그 가족을 제 가족처럼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근데 막상 헤어지고 나니까 그 가족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끝이 나더라고요. 아무리 그 관계가 좋았었다고 해도. 그렇죠. 그리고 그 가족이 제 친구나 제 가족처럼 제 입장을 이해해주고 뭐 대변해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제가 헤어지고 난 이후로 아직도 단 한 번도 예전 남자친구의 나라를 간 적이 없어요. 뭐 기회가 안 닿기도 했지만 마음의 준비도 안 되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다시 갈 기회가 생긴다면 그 전 남자친구 부모님께 인사 정도는 드려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있어요. 아직 결정을 한 건 아닌데 저도 조심스럽죠. 이제 시간도 많이 지났고 이제 와서 굳이?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워낙 제게도 잘해주셨던 분들이고 그리고 어른들이시니까 인사를 못하면 이제 뭐 앞으로 평생 못 보게 될 뭐 수도 있으니까 왠지 그 기회가 된다면 한번 뵙고 그냥 인사 정도는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있어요. 그 상대의 가족은 제 가족은 아니더라고요. 네, 아니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뭐 지금 같이 연애하고 계신 분들이 굳이 가족분들을 적대시해서 대할 필요는 없고 잘 지내면 너무 좋죠. 근데 어디까지나 그의 가족은 그의 가족이었다라는 거 저는 그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4번째인가요? 제가 깨달았던 점은 관계에서 답이 보이지 않을 때는 나에게서
답을 찾자.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거랑 좀 비슷한 맥락인데, 저처럼 정말 장기간 연애를 하고 거기서 답 안 나오는 관계에서 계속 막 함몰되어 있을 때는 정말 너무 답답하고 너무 외롭고 너무 답이 안 보이니까 너무 답답하잖아요.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는 계속 관계에서 답을 찾으려고 저는 노력을 했어요. 이 관계를 어떻게 하면 더 잘 할 수 있을지, 그 관계에 최선을 다하려고 했고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 그럴 때일수록 그냥 나는 정말 내 삶에서 답을 찾아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사실 이 얘기는 지나고 나고 끝나고 나니까 할 수 있는 얘기이긴 한 것 같아요. 그 관계 속에 있는 나와 그 관계를 분리해서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모든 거는 그냥 아무리 관계를 맺고 있더라도 내가 내 중심이 서 있을 때 여기에 대한 답도 더 쉽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관계에서 답이 안 보일 때 더 빨리 중심을 잡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내 삶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라는지를 금방 생각해낼 수 있으니까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 그냥 관계 속에서 제가 스스로를 굉장히 잃어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였기 때문에, 잃어가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정말 노력을 많이 했는데, 스스로 뭘 해야 될지,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관계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 관계가 끝난 후에 미련이나 후회는 없어요. 그런 점은 좋죠. 그리고 이 관계가 끝난 후에는 정말, 이건 진짜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데, 헤어지고 나서는 정말 몇 년간은 정말 제가 제 스스로를 다시 회복하고 스스로를 찾는데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정말 저에게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저는 그거에 대한 후회도 없어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면 후회는 없는 건 정말 진리인 것 같아요. 그게 관계가 됐던 내가 됐건, 지금은 관계보다는 나에게 좀 더 최선을 다하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 이게 진짜 지나고 나서야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네, 스스로의 중심을 잘 찾아보아요, 우리. 네. 그리고 지난 연애를 하면서 아쉬웠던 부분들은 또 그대로 내 경험으로 남아서 앞으로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좋은 깨달음이었다. 네, 그리고 제가 깨달은 점이 있는데, 그건 바로 제가 생각보다 정말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단지 저라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고, 사람은 생각보다 굉장히 강한 존재인 것 같아요. 저는 정말 헤어지는 상상만 하면 너무 두려웠어요.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너무 두려웠고, 이거를 절대 못 이겨낼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장거리 연애를 힘겹게 해서 같이 네덜란드에 와서 같이 기반을 여기서 잡으려고 했는데 헤어진다? 와, 그 이후의 삶은 정말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상상이 안 되고 진짜 제가 못 살지 알았어요. 근데 헤어지고 난 후에 진짜 집에 와서 울기만 한 적도 있지만 정말 사람은 생각보다 강한 것 같아요.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반드시 제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깨달은 게 제게는 너무너무 다행이었던 게, 스스로와의 관계가 굉장히 많이 회복된 것 같은, 그로 인해서 느낌이 들었어요. 같이 세계를 같이 만들어 온 이 세상에서 헤어지고 난 후에 그거를 이겨내는 거가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제 안에 어떤 괴력이 있는지 진짜 그냥 극복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좀 더 스스로에게 그런 믿음이 생긴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을 잘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정말 강한 사람이다 라는 거.
생각보다 여러분도 다 강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지금은 그렇게 못 느끼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에게는 엄청난 파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하면서도 강한 우리 자신을 믿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깨달은 게 있다면 이별이 끝인 것 같았는데 시작이었어요. 그게 정말 새로운 깨달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별하고 나면 모든 게 다 끝날 것 같았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나의 삶은 정말 더 힘들고 괴롭고 더 좋은 사람은 못 만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게 아니었어요. 진짜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별 후에 제 스스로를 다시 돌보게 되는 그 시간이 저에게 너무너무 가치 있고 값진 경험이 됐고요. 정말 한동안은 심리학에 미쳐 있었고 이상하게 헤어진 사람들이 그렇게 심리학에 빠지더라고요. 네, 심리학에 미쳐 있었고 한동안은 진짜 데이트 열심히 했고 남자친구가 있을 때 굉장히 행복했지만 그래도 단조로웠던 제 삶이 끝나고 진짜 다양한 색감의 삶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 삶은 굉장히 외롭기도 했고 슬플 때도 있었지만 훨씬 더 다채로운 제가 나중에 왠지 할머니가 돼서 돌이켜봤을 때 가장 화려한 색감의 추억일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값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 스스로에 대해 진짜 이렇게까지 다시 생각해 볼 시간이 없었고 정말 저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한과 동시에 어린 시절의 저를 다시 만나는 기분도 들었고 아무튼 정말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진짜 가치 있는 경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별이 끝이 아니라 정말 시작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네. 이별한 후에 제가 깨달았던 점을 몇 가지 얘기를 해봤는데요. 앞으로도 너무 무겁지 않게 이별 이야기를 적당히 진지하게 해보고 싶어요. 그 이별은 이별 자체로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정말 나와 다시 만나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과정을 공유하고 싶어요. 여러분, 제 옆에 있는 사람이 제 옆에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니니까 그 사람에게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꼭 얘기해주세요. 가족이거나 주변 사람들이라도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요. 네, 감사합니다.